안녕하세요. 단도박 이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도박빚 해결하기 중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죠. 이것도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 한 10가지 정도 되는 중에 가장 많은 그 문의를 해주셨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건 핵심 내용이고요. 이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치시기만 하면 한 종류가 10가지 정도 나오는데, 그게 대부분 우리가 그전에 이게 불법이야 라고 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채무자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 단도박에 큰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빚을 빌리는 건 우리지만 갚지 못하는 것도 우리지만, 갚겠다고 하는 의사는 분명히 보이셔야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은 집으로 찾아오는 채권자들, 회사로 찾아오는 채권자들, 그것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자, 집으로 찾아오는 채권자들과 직장으로 찾아오는 채권자들이 유일하게 가능한 건, 내가 연락을 안 받고 문자를 보냈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을 안 하고 이렇게 잠적을 했을 경우나 가능한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전화가 되고요, 통화가 된다면 굳이 나의 집에, 나의 직장에 오신다는 것은 어떤 용도로 쓰일까요? 협박 용도 아니겠습니까? 협박 용도? 자, 채권자는요, 나에 대한 채무액을, 채권에 대한 부분을요, 개인정보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제3자, 뭐 나의 아내든 나의 자식이든 나의 부모든 누구에게도 알려주셔도 안 됩니다. 그들이 물어본다 한들, 정확하게 물어본다 한들 알려주시면 안 되는 게 그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와서 알려주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유는 뭐겠어요? 집에 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협박을 받아서 두려워서 빚을 갚겠다, 제발 찾아오지 말아달라, 이런 어떤 예상을 하고 오겠죠. 그런데 그 사실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 이 사람들은, 그 채무자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왜 저를 만나러 오시려고 하죠? 저랑 통화가 되는데.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전화로 하시고요. 만나서 해야 될 어떤 서류적인 문제가 있다면 몇 시 몇 분까지 어디에서 만나겠습니다. 뭐 집 앞에 커피숍이라든지, 충분히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리고 방문을 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무조건 방문하기 전에 그 문자로 방문하겠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고요. 문자 없이 갑자기 물쑥하게 오시는 경우들, 이것도 모두 불법 채권 추심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불법 채권 추심을 했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짚어주셔야 돼요. 시간과 날짜가 찍혀있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으시던지요, 사진을 찍으시던지, 영상이 좋겠네요. 이런 것들을 찍어서 내가 금감위 1332번에 불법 채권 추심으로 당신을 고소하겠다고 얘기를 해도 이게 뭐 도덕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국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를 어기는 경우들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채무자가 모르고 넘어가면 그들은 더합니다. 자, 직장으로 찾아오는 경우들, 다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직장으로 찾아와도 절대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고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람이 연락이 안 돼서 찾아왔는데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정도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절대 쫄지 마세요. 하나 예를 한번 설명드리면, 예전에 불법 채권 추심들이 많이 자주 있을 때 얘네들이 그 자기 대부업체들이 나와 있는 조끼를 입고 간접적으로 그 회사 앞에 이렇게 서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왜 사람들이 왔는지 계속 쳐다보겠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으니까. 걔네들은 그렇게 변명을 할 거 아닙니까? 난 아무 말도 한 적 없다. 이름을 얘기한 적도 없고 그냥 서 있었다. 내가 내 회사 조끼 입고 있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것도 재판 결과는 불법 채권 추심,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 채무자를 협박한 걸로 그렇게 처리가 돼서 이거에 대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불법 채권 추심은요, 모두 형사 처벌을 받는 조건이 됩니다. 내가 그 대부업체나 그 금융기관에게 돈을 빌려서 못 갚은 거는 민사적인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민사적인 재판이요. 하지만 이들이 나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불법 채권 추심을 할 경우에는 모두 다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 그것이 벌금이든 아니면 직접적으로 실형이 나오던 그거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아예 질이 다르겠죠.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내용들 인터넷이나 유튜브 찾아보시면 불법 채권 추심의 유형 10가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찾아와야 될 시간, 장소, 해야 될 말들, 누구에게 어떻게,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내 단도박을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함이란 상담과 병행을 하지 않고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 자체가 선생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도박빚 해결하기 시리즈를 하나의 나의 도박빚에 대한 대처로만 서신다면 제가 이 영상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아마 막히는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도박을 끊는 데 있어서 자기가 힘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병행을 해야 되겠죠. 무엇을요? 나의 단도박을 위한 나의 훈련, 실천이 병행해야 되고 그것은 혼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셔도 되고요. 지역이 지방이시고 먼 분들은 꼭 그 지역 사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국가기관이나 민간기관의 도박 중독 상담 기관과 같이, 그리고 단도박 모임과 같이 하셔야 제가 제공하는 이 솔루션들이 거기에 맞아떨어질 겁니다. 그냥 나는 아직도 나의 문제가 도박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빚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절대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고요. 본인들도 만족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정말 제가 당부 부탁드리는 말씀이라서 진심이 담겨 있고 워낙 많은 그런 연락들이 그런 위주로 오기 때문에 저도 이 영상을 계속 이런 시리즈를 올려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니까요. 이거는 같이 쓸 때 나의 회복과 같이 포함돼서 사용할 때 이 본질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다고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